프록시마 센타우리 항성이 초신성 단계에 진입하자 행성 프록시마 B에서 거주하던 프록시안들은 5만 년 전 페르디타 별로의 이주 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나 그 계획이 흐지부지 되면서 사실상 취소되었다. 그러다가 최근에 이르러 프록시마 센타우리가 폭발할 가능성이 다시 커지자 취소되었던 이주 계획을 재가동했다. 프록시마 별과 페르디타 별과의 거리는 4.3광년이다. 페르디타 조사 임무는 라일라와 요렌에게 맡겨졌다. 두 사람을 태운 세레네호가 페르디타를 향해 출발했다. 그러나 좌표 에포크 오류로 항로가 크게 벗어나며 4.3광년 떨어진 태양계로 빨려 들어가게 된다. 라일라는 긴급 구조 신호를 보내려고 했으나 통신마저 두절된다. 어쩔 수 없이 그들은 지구에 불시착한다. 외계인이 불시착한 곳은 대한민국 경북 청도의 산골 마을이다. 외계인, 인간으로 위장하다. 먼저 요렌이 주사를 맞는다. 앉은 자세로 가만히 계십시오. 세렌이 알아서 주사 부위를 찾아 주사합니다. 먼저 삼각근에 근육 주사를 하고 2차로 목 뒤쪽의 에너지 교감 기관인 은빛 선에 에너지체 안정화 용액을 투여하게 됩니다. 주사 바늘은 매우 얇고 짧은 특수 미세주사 마이크로 마이너스 인젝션을 사용하므로 통증은 거의 없습니다. 요렌은 눈도 꿈쩍하지 않고 주사를 맞았다. 라일라의 차례였다. 내가 말야 다 크고 난 후 지금까지 병원은 고사하고 주사를 맞아보지도 않았거든. 프록시안이 주사를 맞는다는 건 역사 이래 없던 사실이야. 그런데 지금에 와서 갑자기 주사를 맞아야 한다니 당혹스러워. 안 맞으면 안 되는 거야? 세렌이 짓궂게 대답한다. 이미 주사 방식을 선택하였습니다. 지금이라도 먼저 한 선택을 취소하고 새로운 명령을 하면 변경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결정을 번복하거나 우왕좌왕한 결정 과정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향후 함장님의 신상 정보에 마이너스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결정을 번복하시겠습니까? 라일라가 다급하게 손을 젓는다. 아니야, 그냥 물어본 정도에 불과해. 그대로 진행해. 주사 방법으로. 아, 뭐가 이렇게 아파? 라일라가 엄살을 피운다. 지구처럼 바늘로 찌르는 방식이 아닙니다. 엄살이 너무 심합니다. 라일라는 직전에 지구에서 무섭게 생긴 의사가 상냥한 얼굴을 하고 아이의 엉덩이에 주사 바늘을 꽂는 장면, 아이가 자지러지게 우는 장면을 보았다. 그러나 프록시마의 주사는 지구처럼 바늘을 꽂는 게 아니고 요즘 프록시마 어린이들 사이에 유행하는 캐릭터인 조그맣고 앙증맞게 생긴 호노마이너스 안이 라일라의 공명선에 입맞춤을 하듯 입김을 불어주는 것으로 하얀 공기가 뿌려진다. 소독과 동시에 치료이다. 라일라는 소독 분무가 뿌려지는 촉감을 주사한 것이라고 오해하고 깜짝 놀라 엄살을 피운 것이다. 이런 모습을 지켜본 요렌이 빙글빙글 웃으면서 농담을 한다. 세렌, 함장님의 이런 엄살도 보고가 되나? 주사 맞는 것을 보고 사항에 넣을지 말지를 결정하겠습니다. 세렌, 한 번만 봐줘. 그러면 내가 맛있는 사탕을 줄게. 흐흐. 생명체가 아닌 세렌은 맛있는 게 없습니다. 그것이 슬픕니다. 미안해. 내가 아픈 곳을 찔렀네. 그래요. 지구는 아직 원시적인 주사 방법을 쓰고 있는 게 마음이 아프고 함장님이 지구에서 저에게 아픈 곳을 찔렀기 때문에 또 마음이 아픕니다. 세렌은 지구인이 슬퍼하는 모습을 모니터에 그려놓는다. 너도 농담을 잘하네. 하하. 요렌도 재미있다는 듯 웃고 있다. 주사 투여 후 라일라의 공명선이 은빛으로 잠시 반짝이다가 곧 안정되었다. 라일라가 사탕을 준다는 말을 한 것은 지구의 일상생활을 압축하여 보여주는 영상에서 어린아이가 주사를 맞지 않겠다고 응석을 부리자 아이의 엄마가 사탕을 준다면서 아이를 달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세렌이 라일라에게 사탕을 준다고 말한 것이었다. 탐사대 조직. 지금부터 지구를 탐사할 탐사대를 조직하여 출발을 시켜야 합니다. 함장님이 탐사대를 구성해 주십시오.
나갈 사람이 나와 요렌 부함장밖에 더 있어? 라일라가 대답한다. 인공지능 세렌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세렌은 라일라 함장님이 세렌의 우주선 밖으로 나가 직접 지구를 관찰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공명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은 재고하여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를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탐사 셔틀을 2기 준비를 하겠습니다. 1호기는 요렌 부함장이 맡고 2호기는 인공지능이 조종을 맡습니다. 인공지능의 결정은 가장 합리적인 추론의 결과이므로 인공지능이 결론을 말하면 반박하기가 곤란하다. 인공지능의 결정은 다음과 같다. 탐사 셔틀은 2대를 내보낸다. 1호기는 요렌이 맡아 모선 세레네가 착륙한 지역을 중심으로 계곡이 있는 아래쪽을 수색한다. 특히 아래쪽에는 야간 불빛이 보이므로 신중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 2호기는 인공지능이 운행 책임을 맡되 모선이 착륙한 지역을 기준으로 산 정상까지 지역의 생태 환경, 군사시설 등을 조사한다. 라일라 함장은 모선 세레네에 대기하면서 탐사 셔틀이 조사하여 보고한 모든 자료를 취합하여 정리, 분석하며 탐사 셔틀에 위급사항이 발생할 경우 이를 처리할 책임을 진다. 라일라가 불만스러운 듯 말한다. 모든 걸 인공지능이 제 마음대로 결정하면 내가 함장일 필요가 없잖아. 인공지능은 오류를 범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결정은 인공지능의 최종적 대안입니다. 그러나 세렌이 한 결정은 결정이 아니고 안건에 불과합니다. 결정은 함장님이 내려야 합니다. 당연히 함장님이 다른 결정을 하면 세렌은 그 결정에 따릅니다. 우리가 굳이 비축해야 할 암흑물질 에너지를 쓸데없는 곳에 쓸 게 아니고 셔틀 2대 중 하나를 내가 타고 나가고 세레네오는 내가 함장으로서 내 역할을 하면 되잖아. 안 됩니다. 특별히 위급한 상황이 아니면 함장님이 반드시 세레네에 남아 지휘하여야 합니다. 지금이 위급 상황이잖아. 아닙니다. 지급은 5등급 중 3등급입니다. 2등급이 되어야 함장님이 직접 출동할지 안 할지를 결정할 수 있고 1등급에서는 반드시 함장님이 나가야 합니다. 모니터에는 상황 3등급이라는 표시가 나타난다. 보십시오. 지금은 3등급이기 때문에 함장님이 나가실 수가 없습니다. 라일라가 소리를 지른다. 무슨 규정이 이래? 내가 함장이면 내가 판단하고 결정할 권한이 있어야지. 인공지능이 저렇게 판단한다는 것은 내가 한 결정과 뭐가 달라? 라일라의 공명선이 급격하게 붉게 변하고 있다. 그럼 내가 함장을 하고 내가 다 해먹으라. 라일라는 아름다운 지구를 본 순간부터 지구에 직접 내리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인공지능이 찬물을 끼얹었다. 함장님 미안합니다. 세렌의 생각으로는 요렌 부함장이 선발대로 먼저 지구를 관찰하고 특별한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에 함장님이 나가는 것으로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렌은 라일라의 마음을 읽고 있었다. 라일라도 평소 그답지 않게 화를 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지구인들은 성격이 급하고 어느 방향으로 튈지 예측이 안 됩니다. 따라서 함장님이 나갔다가 봉변이라도 당하면 대책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직접 나간다는 것은 안전이 확보된 이유이거나 굉장히 위급한 상황에서 고려될 사항입니다. 사실 지구에 비상 착륙을 하기는 했지만 적으로부터 직접 공격을 당하는 상황도 아니고 단순히 주변 정황을 탐색하러 가는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함장이 직접 나가야 할 비상 상황이 아닌 것은 맞다. 라일라도 자신이 모선에 남아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지구에 직접 발을 닿고 싶은 열망이 너무 커서 억지를 부려본 것이다. 라일라의 공명선이 급격하게 엷은 주황색에서 초록색으로 바뀐다. 요렌 부함장을 선발대로 하여 먼저 지구로 출격하지만 조사해야 할 부분이 광범위하므로 요렌 부함장이 탐사 셔틀 1호기, 인공지능이 탐사 셔틀 2호기를 각 조종하여 탐사 임무를 맡는 게 좋을 듯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라일라의 말이 한결 부드러워졌다. 세레는 이어서 말을 한다. 그리고 지구는 우리의 고도화된 통신을 감청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통신할 때는 음어를 쓰는 게 원칙이므로 각각의 명칭을 부여하겠습니다. 라일라가 나선다. 아니, 그거에 앞서 셔틀 2호를 운행할 인공지능의 실체화를 거쳐 셔틀 2호기에 탑승시키는 것이 순서일 것 같은데. 모니터를 바라보며 한국어 공부에 여념이 없던 요렌도 한마디 한다. 맞아요. 인공지능을 실체화시켜 모습을 만들어야겠지만 사실 우리 프록시안의 외모가 지구인과 많이 다릅니다. 행여 우리가 지구인과 만나는 상황에서 지구인들이 거부감을 가지거나 우리를 우주의 동물쯤으로 여기고 공격할 우려가 있으므로 세레네 밖으로 나갈 때는 지구인과 비슷한 모습으로 바꿔나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특히 지구인들은 자기들이 키우는 닭이나 토끼, 염소 같은 동물들을 잡아먹기도 하니까 우리가 우주 동물쯤으로 여기고 우리를 삶아먹으려고 덤빌 수도 있습니다. 지구인들과 비슷한 모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일라가 깜짝 놀라는 신용을 한다오. 지구인이 우리를 잡아 겁질을 벗기고 국솥에 넣어 그려 먹을 수도 있다는 말이지. 에고, 끔찍해라. 요레는 뒤에서 홀로그램 자료를 넘기며 지구 생명체의 형상을 분석하고 있었다. 만약 만나게 된다면? 라일라가 입을 열었다. 우리는 지구인들과 마주치지 않도록 해야겠지만 직접 마주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요레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세렌에게 물었다. 우리가 지구 생명체, 특히 지구를 지배하는 인간을 만날 가능성은 어느 정도야? 지구 생명체를 만날 확률은 100%입니다. 다만 인간을 만날 확률은 그것보다는 낮지만 그래도 50%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라일라가 심각한 듯이 팔짱을 끼면서 말한다. 인간의 기술 수준은 원시적이라고 봐야 해. 그래도 그들은 개인용 화기 말고도 대량으로 살상할 수 있는 무기를 가지고 있어. 그것보다 더 위험한 건 공포 반응이야. 요렌이 밝은 얼굴로 라일라를 바라본다. 네, 방금 지구인의 언어 습관을 분석하다가 배운 말인데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구인들이 우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무식한 거고 그러면 공격한다는 말인 것 같습니다. 화면에는 지구인의 얼굴들이 빠르게 지나갔다. 피부색, 눈동자, 표정, 연령 서로 닮았지만 하나같이 미묘하게 달랐다. 지구인은 낯선 형상을 위협으로 인식해. 그리고는 공격하겠지. 요렌이 말했다. 특히 우리 본래 형태라면 반사적으로 공격할 가능성이 높아. 라일라는 잠시 침묵하다가 물었다. 그렇다면 답은 하나군. 우리가 지구에 있는 동안에는 지구인의 모습으로 바꾸자. 세레는 이미 알고 있다는 듯 자료를 정지시켰다. 지구도 프록시마와 같이 양성이 존재하므로 남자와 여자, 노인, 어린이 등 다양한 인종을 인종별로 띄워보겠습니다. 화면에는 평균적인 지구인의 모습이 떠 있었다. 너무 눈에 띄지도 너무 특징적이지도 않은 얼굴들이었다. 외모를 다양하게 띄워봐. 그 중에서 골라야지. 갑자기 지구인의 외모로 바뀐다니 어쩐지 징그럽다는 느낌이 드네. 요렌이 몸을 부르르 떨면서도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말한다. 완전히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그들이 사람이라고 인식할 만큼은 닮아야 해. 라일라는 그것들을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모니터에 등장하는 인물 사진은 실물을 보는 듯이 화질이 선명하다. 특정 사진을 터치하면 그 사람의 움직임과 말소리까지 흘러나온다. 같은 화면을 바라보지만 요렌은 요렌대로, 라일라는 라일라대로 보고 싶은 부분을 확대하거나 정지해 가면서 찬찬히 살핀다. 우리가 인간을 흉내내는 게 아니라 인간의 시선 속으로 들어가는 거지. 요렌은 40대 중반의 엔지니어로 보이는 인물을 골랐고 라일라는 20대 중반의 날씬하고 예쁜 아가씨를 지목했다. 인공지능 세렌이 몇 가지 스위치를 누르면서 말한다. 선택을 마쳤으면 지구인 외형 위장 프로토콜을 시작합니다.
형상 직조기 밑에 빛이 모이기 시작했다. 프록시마에서는 초고도 바이오마이너스 물질을 만드는 기계로 형상 직조기를 쓰고 있다. 이 형상 직조기는 우주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암흑 물질을 끌어다가 필요한 모든 물건들을 직접 만든다. 작은 것은 젤 형태로 된 식량에서부터 고도로 정밀한 탐사선까지 만들어내는 만능 공장이다. 그럼에도 제조기라는 명칭을 쓰지 않고 직조기라고 하는 것은 없는 물건을 새로 만드는 최종재 것이 아니고 만들어진 물건이 우주적 흐름의 과정의 일부분으로 모였다가 다시 해체되어 원래의 물질 상태로 되돌릴 수 있기 때문이다. 공기 중에 빛이 모이기 시작했다. 두 개의 서로 다른 형상을 동시에 만들고 있었다. 골격 비율, 피부 투과율, 눈의 반사각, 미세한 호흡의 흉내까지. 라일라는 지구를 바라봤다. 저 푸른 별에서 어떤 얼굴을 만나게 될지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공포를 주는 존재로는 내려가지 말자. 라일라가 말했다. 우린 방문자야. 정복자가 아니니까. 요렌이 짧게 웃었다. 그럼 너무 잘생기지도 말고 너무 눈에 띄지도 않는 얼굴로. 세렌의 응답은 간결했다. 지구 평균값 기반 외형을 몇 가지 생성합니다. 각자 마음에 드는 모양을 선택하십시오. 프록시아는 지구인과 같이 남녀의 양성 개념으로 진화한 사회지만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나 가정 내의 위상이 동등하거나 더 우월적 지위에 있다. 프록시마인이 처음 별에서 탄생했을 때는 갓 짐승을 벗어난 원시인이었으므로 물리적 힘의 논리에 따라 사회적 위상이 결정되었다.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했으며 대규모 집단이 소규모 집단을 지배한 적도 있다. 그러나 기계화가 이루어지고 문명이 발전하게 되면서 힘의 논리가 지배하던 세상에서 차츰 지능과 정보가 틈새를 비집고 들어왔으며 급기야 완전한 정보화 사회가 이루어졌다. 문명사회에 진입하면서 소모적 전쟁에 대한 폐해를 자각한 프록시안들이 단일 국가 체제를 만들었다. 인간은 힘을 사용할 필요가 차츰 없어졌다. 모든 물리적 힘은 기계가 대신하였다. 초문명 사회에 진입하면서 물리력은 완전한 기계의 영역으로 바뀌었다. 프록시안이 물리력 사용을 하지 않게 됨에 따라 프록시안의 체구도 점점 작아졌다. 힘을 쓸 필요가 없으면서 에너지 소모만 많은 큰 키, 큰 덩치는 필요치 않았다. 그럼에도 원시 문화 때의 생각들이 남아있어 큰 덩치의 사람들을 더 멋있게, 저 예쁘게 보는 관습은 남아있었다. 프록시안이 처음 등장했을 때 남자, 여자는 키가 2m, 체중이 100kg 넘을 정도였으나 이제는 딱 반 정도의 크기로 줄어들었다. 지금 프록시안의 크기는 남녀 공이 키가 1m, 체중이 40kg 정도이다. 여성이 초정보화 시대에 남자보다 더 잘 어울렸다. 정보 통제력이 우수한 섬세한 여성이 사회를 구성하는 요직에 등장함으로써 여성 주도의 사회가 만들어졌다. 본래의 형상은 서서히 감춰지고 그 위에 지구인의 윤곽이 겹쳐졌다. 머리카락이 생기고 피부에 온기까지 더해졌다. 그들이 입을 옷은 자료실에서 섬유가 만들어지면서 동시에 옷이 만들어졌다. 모든 것은 다 자동이다. 키와 신체 조건, 라일라나 요렌의 개인별 선호도에 따른 의상이 만들어진다. 요렌은 지구의 남자가 되었고 라일라는 지구 여자가 되었다. 잠시 후 선실에는 두 명의 지구인이 서 있었다. 라일라의 키는 160cm, 요렌은 180cm 정도였고 적당한 살집이 붙은 건장한 체구의 지구인들로 변모하였다. 라일라는 빙글빙글 돌면서 자신의 외모를 흡족한 듯이 바라보다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분명 낯설었지만 동시에 이상할 만큼 익숙했다. 이 모습으로라면 그녀가 말했다. 요렌이 말을 이었다. 그들도 우리를 먼저 공격하지는 않겠지. 세렌의 마지막 보고가 울렸다. 위장 완료. 그들은 외계인으로서가 아니라 인간의 얼굴을 한 친숙한 이웃사람이 되어 있었다. 이제는 셔틀 2호를 타고 갈 인공지능의 실체화 작업을 해야지. 자신의 외모를 모니터에 비추면서 이러
저리 살펴보던 요렌이 나선다. 셔틀 2호기에 탑승할 인공지능은 용감한 남자 모양으로 실체화해줘. 네, 먼저 실체화를 해서 대충의 골격을 잡은 후 세밀한 작업을 통하여 원하는 인상을 만듭니다. 그것보다 기왕이면 세렌 너도 실체화를 해서 아예 지구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맨날 허공에 대고 말을 하고 공중에서 안개 같은 소리만 들리니 너무 낯설어. 네, 그것도 좋은 생각입니다. 우리가 지구인의 형상을 유지하는데 익숙해져야 하므로 나도 지구 사람의 모습으로 실체화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 여차하면 내가 바로 출동할 수도 있고. 라일라도 나선다. 그래, 세렌, 셔틀 2호기보다 내가 먼저 지구인으로 위장해. 저는 남자, 여자 중 뭘로 할까요? 우악스런 남자보다는 부드러운 여자가 더 좋지 않을까? 우주선 안에는 미세한 빛의 파동이 생겼다. 파동은 빛이다. 빛은 정지 질량을 갖지 않지만 에너지로서의 관성은 분명히 존재한다. 지구인은 그것을 계산으로만 알 뿐이지만 프록시아는 그 미세한 관성을 감각으로 느낀다. 프록시안의 시인들은 빛의 파동을 보고 공기가 흔들린다는 표현을 하기도 한다. 형상 직조기에서 무수인 빛톨들이 서서히 내려오고 빛의 씨앗으로만 보이는 미세한 입자들이 점점 하나로 모이고 있었다. 그 빛들은 곧 사람 키만한 윤곽을 만들었다. 뼈대부터 생기는 것처럼 안쪽에서부터 선이 잡혔다. 빛의 선들이 서로 엮이며 팔과 다리의 길이를 정하고 머리에 곡선을 그렸다. 그런데도 소리는 없었다. 기계음도 에너지음도 없었다. 조용히 빛이 스스로 사람을 기억해내는 것 같았다. 살결이 나타난 건 그 다음이었다. 번쩍이지도 번들거리지도 않았다. 은은한 빛이 겹겹이 쌓이면서 피부처럼 보였다. 요렌이 가까이 다가가 손을 뻗어 만져보았지만 빈 허공을 가르는 손길처럼 느껴졌을 뿐 아무런 감각이 없다. 밝은 대낮에 공중에 손을 뻗고 휘젓는 느낌만 들었다. 하지만 눈앞에는 분명 사람이 서 있었다. 그녀가 아니, 그것이 고개를 들었다. 눈이 먼저 완성됐다. 빛이 깊이를 가지자 시선이 생겼다. 시선이 생기자 그 자리에 존재가 서 있었다. 숨 쉬는 소리는 없었지만 누군가 그녀를 보고 있다는 느낌만은 분명했다. 옷은 입는 게 아니었다. 몸 위로 또 한 겹의 빛이 조용히 내려앉으며 자연스럽게 옷의 주름을 만들었다. 바람도 없는데 옷자락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이건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기계가 이해한 인간이었다. 기계가 만들어낸 인간이 인사를 한다. 안녕하세요. 저의 우주선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인공지능 세렌은 20대의 늘씬한 사무직원 모습으로 실체화하였다. 요렌이 박수를 친다. 이제는 셔틀을 타고 나갈 지구인간을 만들어줘. 셔틀 2호를 조종할 지구인간도 여자가 더 좋지 않을까. 남자는 억세고 난폭한데 여자는 부드럽고. 우리도 그렇잖아. 갑자기 난폭한 사람이 나타나는 것보다는 부드러운 사람이 나타나면 대화도 더 잘 되고. 남자를 만들어 달라고 했던 요렌도 고래를 끄덕인다. 맞는 말이네요. 역시 함장님 다우십니다. 셔틀 2호기에 탑승할 인공지능은 남자로 만들어 달라고 했지만 세렌 너를 보니 여자가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 여자로 바꿔줘. 진작 말씀을 하시지. 지금 실체화 작업이 이미 들어갔는데 자료 입력 내용을 조금 바꿔야겠습니다. 세렌이 요렌에게 묻는다. 의상은 어떤 것으로 하실래요? 호부 끝. 다음 호부터 흥미진진한 외계인의 좌충우돌 지구 생황이 시작합니다. 많이 기대해주세요.